안녕하세요. 아, 정보전송 개론을 맡은 신우철 교수라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못하고 몇 번의 딜레이를 거쳐서 결국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대면 수업 이전까지 간단하게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 1장 정도는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목명 정보 전송 개론이고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이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필요할 때 핸드폰 번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보 전송 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무엇을 공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목의 개요와 특성을 살펴보면은 정보전송 개론에서 통신환경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신호 변환 방식, 여기서 또 변조, 디지털 통신 방식이 이동통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학습하게 될 거예요. 학습 목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통신 환경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인 신호 변환 방식의 변조 방식과 디지털 통신 방식의 이동통신 정보, 데이터의 보안 이런 것들을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교수 학습 방법은 이론 강의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이루어질 거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표 아주 중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통한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것을 수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차별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총 1주차에서 총 15주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에 8주차에서 중간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서 기말고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 범위는 학습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행되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주에서는 정보통신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시스템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볼 거고, 2주차에서는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 신호의 변조나 복조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다중화 방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하게 될 겁니다. 3주차에서 디지털 변복조 방식, 여기서는 디지털 통신 방식 및 전송 부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어서 전송 선로, 유선과 우리가 매체인, 통신의 매체인 유선 및 무선의 전송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학습하게 됩니다. 5주차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 내용으로는 회선 구성 방식과 네트워크 동기 방식, 그 다음에 옵티컬 전송 서비스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6주차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통신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습할 거 7레이어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통신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7주차에서는 정보통신의 단말장치, 정보통신의 단말장치 개념과 기능,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1주차와 7주차까지 범위 내에서 우리 이제 미드텀, 중간고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시험 방식은 written paper, 주관식으로 주관식 기술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주고, 중간에 이제 레포트 점수가 나갈 거예요. 레포트는 자주 나갈 겁니다.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이제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차 한 주차 끝나면서 지식이 쌓이고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는 과정을 어,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해요. 자, 10주차에서는 유선통신기기, 교환기의 특성, 장점, 형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트래픽의 단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 통신에는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무선통신, 전파의 성질과 분류, 전파, 페이딩, 특성이 어떤 것이 살펴볼 거예요. 사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유선의 시스템은 거의 뭐 변화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건 무선통신 시스템이죠. 무선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하고 지금의 5G가 발전되면서 과연 우리의 변화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통신 방식인 위선 통신 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살펴보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어서 화상통신기기, 화상통신의 개념과 서비스의 분류, 그 다음에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4주차에서는 뉴 미디어의 특성이 어떤 건지, 거기에 근거리 통신망 등 네트워크의 포괄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과거에는 유선과 무선의 특수한 범위 내에서 어떤 통신 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컨버전스 이렇게 융합이 되죠. 유선과 무선, 위성통신 모든 시스템이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융합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융합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자, 마지막 주차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한 거를 토대로 이제 파이널 examination 이렇게 할 거예요.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를 마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유감 없이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성적의 구분은 중간고사 30%, 100% 기준으로 결정성적 100점 만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다음에 출석 20%, 레포트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 태도 이런 거 10%, 그래서 각각 20% 돼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학점이 구성이 될 거예요. 학점은 A 플러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플러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C, 그 다음에 D, F 이러한 방식으로 학점이 부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챕터 1 정보통신의 정의와 이제 변천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로는 자, 정보통신의 어떤 변천사, 히스토리,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어떤 기술과 정의, 서비스,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발전 과정과 그 다음에 기술혁신과 3월 인터넷. 3월 인터넷은 사실 이제 범위가 1장에서 다루기는 너무 범위가 커요. 오버사이즈 돼서 앞쪽만 살짝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학습을 통한 학습 목표로는 인류사의 변천 과정에서 정보통신의 등장 배경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어서 정보통신의 정의와 기술 서비스, 또
정보통신의 탄생,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1장에서 학습 목표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의 세계는 너무 많은 데이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죠. 자, 정보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떠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자, 실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된 지식이 정보인 거죠. 이게 뒷받침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필요 없는 데이터, 가비지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된 게 이제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리얼 월드, 이렇게 현실 세계로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나에게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여서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든 게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량을 측정하는 CCTV에 있는 여러 가지의 차량의 데이터를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지만 이것을 이렇게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인포메이션, 정보로 구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 사회에 아주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다른 예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위성, 세틀라이트 위성에서 36,000km에서 찍은 이러한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제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정보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보의 종류는 뭐 너무 많이 다양하죠. 과거에 정보의 형태,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 나이 때는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마그네틱 테이프로 이루어진 이런 비디오, 요즘 뭐 이런 CD도 안 보지만 요즘은 아이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자, 과거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스템들, 자, 이렇게 필름에 기록되는 영상, 레코드 음반을 저장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고, 대표적인 게 이런 필름 형태, 마그네틱 필름 형태의 기록 장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디지털이죠.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된 값을 들은 거예요. 자, CD 한 장에 기본적으로 영화는 600에서 900메가예요. 자, CD 한 장이면 영화 하나가 다 들어가죠. 고화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클라우드라는 시스템으로 변천이 바뀌게 돼요. 아이클라우드의 장점이 뭘까요? 자, 아이클라우드의 장점은 무한정한 공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한정된 저장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무한정한 어떤 공간 내에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보를 다운받아서 쓸 수 있죠.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SK 통신사가 SK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SK에서 제공해주는 영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저장된 매체를 통하지 않고서 쉽게 우리는 원하는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SNS를 통해서
이런 SNS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고 저장하고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호들은 어떻게 저장이 되고 전달이 되는지 궁금하죠? 자, 이런 거는 바로 신호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의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예요. 자, 아날로그 신호는 무엇이냐면은 연속된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연속된 시그널. 자, 교수님의 목소리는 연속적인 톤을 가진 주파수를 이렇게 음의 폭을 갖는 주파수의 크기를 갖는 연속된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호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신호라는 과정으로 변환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원래 신호로 복구. 자, 여기서는 변조하고 여기서는 복조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신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